그래서 이 가슴골이라는 것을 보형물만으로, 수술만으로 새로 만들어가기는 상당히 좀 어려울 수도 있고요. 내가 가지고 있는 조건, 조직 구조 위에서 얼마나 자연스럽게 표현되게 만드느냐의 문제라고 보시는 게 맞을 것 같아요. 가슴 성형을 하고 나면 전체적인 크기 변화에 관심을 가지십니다. 옷을 입었을 때 라인이 어떻게 달라졌는지, 볼륨이 얼마나 생겼는지를 먼저 보게 되죠. 그런데 시간이 좀 지나면 생각보다 많은 분들이 신경 쓰기 시작하는 부분이 있어요. 바로 가슴골입니다. 왜 안쪽으로 모이지 않는 것 같지? 왜 이렇게 좀 부자연스럽지? 티가 나지? 이런 고민을 가지고 오시는 분들이 꽤 많습니다. 그리고 이 부분을 잘 이해하면 처음 수술을 계획할 때도 훨씬 현실적인 기대를 가질 수 있어요. 오늘은 가슴골이 왜 사람마다 다르게 보이는지, 그리고 이걸 자연스럽게 보완하는 방법에는 어떤 것들이 있는지 이야기해 보겠습니다. 많은 분들이 보형물을 넣으면 가슴골이 자연스럽게 만들어질 거라고 기대를 많이 하십니다. 근데 실제로는 보형물 자체보다는 그 위를 덮고 있는 내 몸의 조직이 더 큰 영향을 줍니다. 여기에 세 가지 요소가 있어요. 첫 번째는 피부가 얼마나 잘 늘어나고 탄력이 있는지. 피부가 유연하게 잘 늘어나는 분들은 보형물이 들어왔을 때 안쪽으로 부드럽게 모이는 자연스러운 느낌이 나옵니다. 반면에 피부가 엄청 타이트하신 분들은 보형물을 넣더라도 이 가슴 안쪽으로 보형물 이동이 제한되면서 좀 가슴골 모양이 어색해질 수 있어요. 두 번째는 가슴 안쪽과 위쪽에 분포하는 조직의 두께입니다. 가슴 가운데 쪽에 살이 어느 정도 있어야지 보형물이 위로 자연스럽게 이 살을 밀어내면서 부드러운 라인을 만들어 주거든요. 그런데 이 부분이 얇거나 아니면 거리가 너무 멀어서 보형물의 경계가 드러나는 분들이 계세요. 가슴골이 좀 자연스럽게 이어지지 않고 갑자기 편편하다가 불쑥 솟아오르는 느낌을 줄 수 있죠. 세 번째는 좌우에 가슴 근육의 사이가 좀 머신 분들입니다. 이 가슴 가운데 있는 뼈를 기준으로 양쪽에 대흉근이 붙어 있는데 이 위치가 사람마다 다 다릅니다. 이 거리가 원래 넓은 분들은 보형물을 아무리 안쪽으로 위치시키려 해도 이 물리적인 한계가 있을 수 있어요. 특히나 이중평면으로 하시는 경우에 그런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. 그래서 이 가슴골이라는 것을 보형물만으로, 수술만으로 새로 만들어가기는 상당히 좀 어려울 수도 있고요. 내가 가지고 있는 조건, 조직 구조 위에서 얼마나 자연스럽게 표현되게 만드느냐의 문제라고 보시는 게 맞을 것 같아요. 그러면 가슴골이 이렇게 아쉽게 느껴지는 경우 이걸 어떻게 보완할 수 있을까 고민이 되는데요. 방법이 당연히 있습니다. 그리고 가장 중요한 출발점은 이 보형물의 위치를 좀 정확하게 잡는 게 일단 중요하겠고요. 보형물이 너무 좁거나 아니면 너무 바깥에 자리 잡게 되면은 한쪽이 좀 상대적으로 귀여워 보일 수 있고요. 반대로 무리하게 안쪽으로 이게 밀어 넣다 보면은 근육이 밀리면서 어색한 느낌을 많이 주게 됩니다. 각자 몸에 맞는 보형물을 일단 자연스럽게 선택을 하고 위치를 정하는 게 가장 기본 중에 기본이고요. 근데 이게 끝이 아니고요. 위치를 잘 잡더라도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가슴 안쪽의 조직이 얇은 분들은 가슴골이 비어 보이는 느낌이 남을 수 있고요. 이 부분을 보완하는데 가장 효과적인 방법이 지방 이식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. 가슴 안쪽, 그러니까 가슴골 주변에 빈 공간에 자기 지방으로 허벅지나 엉덩이, 복부의 지방을 가져와서 이 가슴골을 자연스럽게 만들어주는 겁니다. 그런데 이렇게 만약 이식할 수 있는 지방이 충분하지 않은 경우에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? 엄청 마르시거나 또 지방 채취가 어려운 분들, 예전에 지방 흡입을 다 하신 분들, 이러한 경우에는 분쇄, 무세포 진피 조직을 지방과 섞어서 함께 이식하는 방법을 활용할 수 있습니다. 인공진피를 ADM이라고 하는데요. 이 ADM은 원래 가슴 성형에서 이 보형물을 감싸는 용도로 많이 사용되던 재료입니다. 근데 이것을 미세한 입자로 만들어서 지방과 혼합을 하게 되면은 지방만으로는 채우기 어려운 부분의 볼륨을 충분하면서도 또 조직이 안정적으로 자리 잡는데 크게 도움을 줄 수 있습니다. 쉽게 말하면 지방이 충분한 분은 지방 이식만으로도 충분하고요. 지방이 부족한 분들은 이 분쇄한 인공진피를 함께 활용해서 보완할 수 있다는 겁니다. 지방 이식을 할 때 가장 중요한 것 하나가 생착률입니다. 아무리 많이 넣어도 생착률이 떨어지면 남는 지방이 별로 없어요. 이식한 지방이 얼마나 잘 살아남느냐에 따라서 결과의 질이 달라지게 됩니다. 지방이 새로운 자리에서 살아남으려면 주변에서 혈관이 자라 들어와야 하는데요. 그래야지 이제 산소와 영양분의 공급이 충분하게 이제 지방 세포에게 전달되기 때문이죠. 이 과정을 돕는 방법 중에 하나가 고압 산소 치료입니다. 고압 산소 치료는 기압이 높은 챔버 안에서 이 고농도의 산소를 호흡하는 치료 방법인데요. 이렇게 하면 혈액 속에 녹아드는 산소의 양이 평소보다 훨씬 많아집니다. 그러면 이식한 지방 주변에 산소 공급이 좋아지고 새로운 혈관이 형성되는 과정이 촉진될 수 있어요. 쉽게 비유하자면 옮겨 심은 나무가 뿌리를 잘 내리면서 토양에 물과 영양분이 충분해야 하는 것과 비슷합니다. 고압산소 치료는 그 토양의 조건을 좋게 만들어주는 역할을 한다고 이해하시면 되겠어요. 물론 고압산소 치료만으로 모든 것이 해결되는 것은 아니지만 이 지방 이식과 함께 병행하면 생착률을 높이는 데 아주 큰 도움이 될 수 있는 방법입니다.
오늘 내용을 정리하면 이렇습니다. 가슴골이 얼마나 자연스럽게 보이느냐는 보형물의 크기와 종류만으로 결정되지 않습니다. 내 피부가 얼마나 늘어나는지, 가슴 안쪽 조직의 두께가 어떤지, 좌우 근육 사이의 거리가 어떤지, 그리고 개인적인 조직의 성격이 어떤지 훨씬 큰 영향을 미치고요. 그래서 가슴골을 자연스럽게 만들려면 보형물의 위치를 정확하게 잡는 것이 기본이고요. 조직이 부족한 부분은 지방 이식으로 보완을 할 수 있습니다. 지방이 부족한 경우에는 분쇄, 인공진피를 함께 활용하는 방법도 있을 수 있습니다. 고압산수 치료를 병행하면은 이 어렵게 이식한 지방의 생착률을 높이는데 도움을 줄 수도 있고요. 가장 중요한 것은 내 몸의 조건을 정확하게 파악하고 그 위에서 자연스러운 결과를 만들어내는 것입니다. 오늘 내용이 가슴 성형을 고민하고 계신 분들께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.